예, 오늘로써 내란 국조특위가 계획한 모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5차례의 청문회와 2차례의 기관 보고, 또 하참, 결심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련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12상 계엄, 비상계엄의 유언, 유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 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 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에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의원님. 한기호 간사께서, 한기호 위원께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당연히 함께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홍장원의 주요 증언 중에 체포 명단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거시는데, 이 메모는 여인형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인형은 12월 4일 증거 인멸과 증거 은폐, 증거 조작을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전달받았던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은 증거 인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리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 자료로 압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명단과 여인영의 명단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태용의 말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홍장원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위원회의 결의에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을 위증으로 고발한다면 거기에 배치되는 특전사령관 곽종근도 함께 고발해야 된다 또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곽종근의 양심 증언은 부하들의 증언과 또 당일 대통령의 지시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현재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곽종근의 진술은 사실임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현태는 12.3 사태 이후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국민들을 향해서 양심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 고백을 다시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회유도 개입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함께 고발하자 하는 것도 또한 그 주장하는 쪽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곽종근과 이 배치되는 김현태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만으로 함께 국회가 고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리당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의원님.
그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내란죄로 처벌되었을 때의 선례를 비춰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은 매우 그 중대한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월요일 날 청문회 때 영혜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에서 강희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을 그러니까 출력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출력해서 한덕수,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2 계엄 준비다. 즉 1차 계엄에 대한 부성의 행위가 아니고 2차 계엄 선포문을 출력을 해서 준비한 2차 계엄 준비 과정으로 보고 좀 더 철저하게 재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마치 1차 계엄에 대한 부서 행위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동행명령도 거부했고 불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만이 아니라 이 강희구에 대한 그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증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조태용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명백백합니다. 본인 스스로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여기서는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CCTV 시간조차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의 증언과 명백하게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정근 홍장호는 그에 반해서 헌재에서의 발언과 국조특위에서 발언이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총이라는 말을 들었고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총 그다음에 4인 1조로 끌어내라 하고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위증 추가가 돼야 된다. 곽종근 홍장호는 헌재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일치된 증언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여당의 입장은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 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에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발 명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홍장원 차장의 그 초기 메모라고 이 청문회에서도 많이 들고 나와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시로 그 들고 나와서 헌재에서 설명을 했던 설명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 메모가 진짜인데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망신당하는 대통령은 안타깝고 망가진 민주주의로 상처받은 국민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다고 하면 이진수, 박안수, 곽종근 이 세 장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다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국회의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내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같아선 육군 참모총장과 육본 정책실장처럼
그 빠진 것이 매우 아쉽고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퇴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온 국민이 이루은 민주주의와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이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재판정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그 역사를 퇴행시켰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참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각종건과 홍장원을 악마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마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는 그러한 위원들 저는 이번에 대단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정도가 더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고발, 여기 나온 고발을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나요? 예. 임병덕 의원 하십시오. 네. 저희가 9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뭐 1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정감사와 맞먹는 그런 횟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인데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저희 위원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은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고 출석하고 믿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엄단을 해야지 다음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